2028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이 교육부에서 발표를 10월 10일 날 했는데요.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학원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배가 산으로 가는구나. 학부모님들 굉장히 잘못된 길로 접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오늘 주제는 "2028 대입안 땡땡 전형 준비 안 하면 완전 후회한다." 요 내용인데, 2028 대입이 지금 중2 학년 그리고 재수생까지 감안하면 3 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고등학교 부모님들께서도 들을 필요가 있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이번에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줄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선택 과목 없이 통합 과목으로 수능이 시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똑같은 시험지,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시험을 본다. 두 번째는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바뀐 건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죠. 왜냐하면 대입에서 수능하고 내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교육부가 다 바꿔놓은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모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긍정적이냐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뀔 필요가 상당히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우선 수능 과목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고 이것의 맥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어는 공통으로 독서 문학과 그다음에 화작과 언매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공통 세 과목으로 똑같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보면 화작이 들어가 있고요. 화법과 작문이 들어가 있어요. 공통에도 언어, 문학해서 전체 단어를 보면은 세 과목이긴 하지만 전체 네 과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의 경우에는 약간 무거워졌죠. 왜냐하면 그동안 학생들은 독서 문학 그리고 화작 언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독서 문학과 화작 언매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국어의 경우에 약간 무거워졌다. 그다음에 수학을 보겠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공통으로 수완 수투를 받고요. 거기다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태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었죠. 공통으로 똑같이 대수, 미적분도 완, 확률과 통계 이렇게 기하가 빠졌죠. 여기서 보면은 기하가 빠졌고 미적분도 완이죠. 그래서 수학의 경우는 상당히 가벼워졌다. 굉장히 쉬워졌다. 왜냐면 인문계 애들한테 좀 맞춰져 있죠.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계에서 선택을 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수학이 굉장히 쉬워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수학의 경우에는 이공계로 간 애들은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수능에서 그 과목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안으로 이걸 발표했지만 실제 교육부의 안이 내년 12월까지, 내년 말까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 전에 좀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교육부가 미리 안을 제시하면 국가교육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을 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가 이런 그 수학이 쉽다는 민원을 반영해서 국가교육회에 심화 수학을 하나 선택 과목으로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그 의견을 줬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영어, 한국사 똑같고요. 선택 과목 있는 것만 문제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과탐과 사탐을 보시면 일반계 애들은 과탐, 사탐이고요. 직업계 애들은 직탐까지 있죠. 과탐, 사탐을 보면은 그동안 17개 과목, 그러니까 사회계열, 사탐에서 9개, 과탐에서 8개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공통사회, 공통과학으로 완전히 과목이 바뀝니다. 이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에 이 과목이 있어요. 지금 애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 과목을 시험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이 공통사회는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좀 낮죠. 왜냐하면 한국지리라 그러면 한 교육과정 그 과목에 한국지리가 이만큼 심도 있게 들어있는데 반해서
공동사회에서는 그 일부분이 약간 중요한 부분이나 좀 이런 알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동사회나 공동과학은 좀 상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난이도는 낮아졌다,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탐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직업생활 한 과목만 보면 돼요, 이제. 그래서 애들이, 직탐 애들은 특히 좀 굉장히 쉬워졌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 국어는 약간 무거워졌다. 그 다음에 수학은 매우 쉬워졌다. 영어, 한국사 변화 없고요. 사탐, 과탐은 매우 난이도가 낮아졌다. 직탐 역시 쉬워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내신은 5등급제의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였는데요. 이것의 맥락은 내신에 대한 폭이 넓어졌잖아요. 9등급에서는 1등급은 4%밖에 안 돼요. 2등급이 11%, 3등급 23%, 이렇게 되죠. 8년부터 시행되는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0%나 돼요. 1, 2등급 합해서 1등급인 거죠. 그리고 2등급이 34%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비고란에 제가 써놨는데 1, 2등급이 1등급, 그 다음에 2, 3, 4등급이 2등급에 해당됩니다. 실질적으로 내신의 비중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느 전형이 유리한가, 아이들이 어떤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전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형에는 크게 수능 위주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 전형이 있죠. 이 세 개 전형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능 전형으로 지금 아이들이 대학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킬러문행의 문제점을 교육부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못 풀 수 있는 그런 문항 내지 않겠다. 정기적인 교과 활동을 잘 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문항을 내겠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변별력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더 난이도를 높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수능 점수에서 고득점자 애들이 걔네들만 높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2, 3, 4등급 애들도 볼 수 있는 문항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수능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수능이 국어 영역은 뭐 그렇다 치고 수학, 그 다음에 사탐, 과탐, 직탐 할 것 없이 다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질 것으로, 난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변별력을 요구하는 수능만으로 아이들을 뽑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수능 전형에 있어서는 수능 위주 전형, 수능이 50% 이상 반영되는 수능,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면접을 강화시킨다든지, 이제 본고사는 실제 보기 어렵거든요. 본고사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아이들이 조금 논술이 거의 그 본고사 수준으로, 지금도 그런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면접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어서 수능만으로 뽑기는, 순수 수능만으로 뽑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 제가 잠깐 정시와 수시 전형의 그 비율을, 이거 언제 거냐면 내년도에 될 겁니다. 2024년도 시험 보는 거 보면은 수시는 빨간색 제가 표시해놨죠. 79.0%, 정시는 2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80%가 수시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현재도. 근데 대학에서 수시 못 줄입니다. 수시는 79%에 와 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잖아요. 교과는 내신으로 뽑는 거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 활동을 넣어서 뽑는 건데, 교과 전형이 굉장히 비중이 높았었죠. 근데 지금 내신을 또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의 그 비중이 쉽지 않다. 5등급에서의 내신은 아이들의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감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인 종합 전형,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도 종합 전형으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교과 전형의 경우에도 내신만으로 뽑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역시 종합 전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굉장히 더 비중이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알아야 될 게 수능만 준비해서는 실제 대학 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참고로 경기도에 있는 A 대학이 있는데 정시로 심리학과를 들어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학교 학생을 직접 비교한 거니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서울대에서는 수시로 들어간 학생보다 점수로 따지면 훨씬 얘가 높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시로 대학 가기 쉽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도 그래요. 특히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23%로 좀 적어 보이지만 정시 위주보단 높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권과 지방권을 비교할 때 서울은 대체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을 뽑지 않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만 하더라도 서울대 사례를 제가 말씀해 드리면 충격받으실 텐데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을 몇 명 뽑을까요? 24년도에. 한 명도 뽑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카이대 비롯해서 상당히 상위권일수록 학생부 교과전형보다는 종합전형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좀 부정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의 격차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특목고하고 어디 비평준화의 미달학교하고 1등급 아이들이 점수가 똑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학생부 교과전형을 가려면 일단 내신이 기본인데 내신을 갖다가 똑같이 평가하기가 어렵다. 현재도 그런데 교과전형이 더 변별력이 없어지는데 그리 간다? 쉽지 않죠. 제가 그래서 그 말씀 우선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전형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능 전형은 수능 변별력 때문에 쉽지 않다. 교과 전형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 자료는 제가 직접 한번 그려봤어요. 200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수시 전형이 쫙 올라가고 있죠. 잠깐 멈춤의 시기가 22년도에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2019년도에 조국 관련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수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증가되면서 교육부가 수시 전형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죠. 그래서 16개 대학에서는 서울권의 그 메인 대학들이죠.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수시가 45% 이상 대학 16개 대학을 골라서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수시를 10%까지 늘려라 이런 지시를 한 19년도에 했고 대부분 학교들이 다 지금 그것이 반영된 상태다. 그래서 잠시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대는 말할 것도 없이 수시가 증가됐고요. 수시가 굉장히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수시가 지금 80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중학교 부모님들 더욱더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드시 준비할 전형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수시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으면 학생이 대학 가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 종합전형은 학교의 활동인데요. 학교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제가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고교학점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가에서는 정말 엉뚱한 해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교학점제의 평가가 기존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고교학점제가 2021년도에 처음에 시작 단계에 들어서 연구 선도학교를 거쳐서 3년도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입학하면서 1, 2, 3학년을 거친 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한테 전면 도입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 지금 이제 23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 지금 1학년들은 고교학점제가 완전 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년도에 전면 시행이죠. 이때가 되면 25년도부터는 전면 1, 2, 3학년이 다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면 고등학생의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성취평가제를 실시한다. 성취평가가 뭐냐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점은 상대평가는 다른 학생에 비교한 내 점수예요. 1, 2, 3, 4, 5, 6 등수가 쫙 나오는 거죠. 절대평가는 등수가 없는 거죠. 뭐냐면 여기 보면은 A, B, C, D, E, I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A는 뭐냐면 90%, B 80%, C 70%.
우리가 학업 성취평가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 이유가 성취도가 90에 달했을 때 A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한 반이 3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A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들이 성취가 그 정도 또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반의 경우에는 A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취평가, 절대평가제거든요. 절대평가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점수가 아니라 나의 성취도.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교육부가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흥미 적성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대학에서 어떤 학과를 전공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절대평가를 할 때는 맘 놓고 아무 과목이나 선택을 하죠. 왜냐면 내가 뭐 이걸 선택했다고 해서 내신이 나빠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대입 개편안에서는 애들이 내신에 이게 영향을 미치죠. 고교학점제에서 선택한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내신 5등급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맘 놓고 과목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그러면은 없어지거나 이제 위축되냐?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교학점제는 시행할 때 21년도 시행할 때 이미 초중등 교육법에 법으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은 뭐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가능은 대통령령으로만 고칠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또 고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판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공통과목으로 시험을 봐서 제가 아까 분석해드렸잖아요. 난이도를 다 낮추고 아이들의 선택권이 없이 그냥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마저 없애버리면 옛날 무슨 시대도 돌아갔네 어쩌네 막 이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렇게 결심하기 쉽지 않아서 고교학점제는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교학점제의 선택 과목을 제가 이것 때문에 방송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아까 수시 종합전형이 굉장히 강화될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수시 종합전형이 강화된 상태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을 내신이 5등급이라 좋은 내가 내신 잘 받을 걸로만 선택하고 점수 잘 나올 것만 선택하면은 정말 큰일 난다. 그 말씀 드려요. 왜냐면 내신으로 해서 가는 것이 교과전형이었는데 제가 교과전형은 위축될 거라 그랬잖아요. 교과전형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너무 내가 점수만 잘 나오는 걸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신이 10%까지 1등급이고 2등급이 그러니까 34%면 내전 4등급까지거든요. 그러면 내신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신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신 위주로 고교학점제 과목을 선택해버리면 종합전형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전형의 핵심은 거기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 이 학생이 전공을 얼마나 좋아하고 전공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함이 많으며 그리고 이 학생이 그런 전공 과목 분야들을 교과 혹은 비교과에서 얼마큼 많이 해왔는가 활동을 그래서 교과에서는 선택 과목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은 본인이 물론 내신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 중요한 것은 내가 대학에서 어떤 학과 어떤 진로로 가게 될지 어떤 과에 응시하게 될지를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과정 내에서 프로젝트 활동이 증가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어떤 지식이나 뭐 이론을 암기하고 정보를 내가 알고 이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찾으면 내가 아는 것보다 100만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AI가 다 찾아요. AI가 레포트까지 써주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보를 아는 인간으로의 교육은 의미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이 학생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 뭐 그 사회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나의 삶의 나의 진로도 예전엔 진로가 간단했어요. 요즘엔 진로도 그냥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본인을 진로를 선택하는데도 복잡하고 결혼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결혼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모두 그냥 결혼해야 된다. 애는 낳아야 된다. 이래서 요즘은 안 그래요.
뭐 이혼을 몇 번 하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뭐 아이를 낳고 안 낳고도 본인의 선택인 세상이 되었어요. 또 결혼을 안 하고도 아이를 낳는 선택도 있고, 결혼만 하더라도 이렇게 선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삶에서 다양한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서 본인이 해결해 나가며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코로나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나 혼자 어떻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그리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지금의 교육의 방향이고 미래 교육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업에서 강의식 수업이나 이런 걸로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수시 종합전형이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에는 교과, 국영수가 이런 교과 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나가야만 애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앞을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수시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전공적합성, 자기주도성, 인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함께 길러나가고 그것들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 이런 활동이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한테도 질문이 오는데,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소문에 특목고를 가면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특목고를 가서 어떤 측면은 유리해졌고 어떤 측면은 불리해졌어요. 왜냐하면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내신도 완화됐어요. 근데 내신 때문에 특목고를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면 애들이 다 잘하니까. 내가 내신에서 점수를 받기 쉽지 않았죠. 그렇지만 수능도 변별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져서 얘네들도 수시 종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신을 10% 안에 드는 것이 그 특목고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10% 안에 드는 특목고 갈 정도면 들겠죠. 근데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참고로 특목고를 가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냐가 본인이 인생상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인이 대입 진로에 쉽지 않은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저 위에 나와 있듯이 프로젝트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가야 하고,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고교학점제의 선택 과목이 다양한 학교를 가지 않으면 수시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3 학생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잠재적 재수생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얘들도 수시 종합전형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수생일 경우엔 보통 정시로 가는데 정시가 상당히 완화돼서 깨졌어요. 그러면 얘들이 수시도 역시 함께 준비해야 될 학생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원들에서는 이런 주장들을 지금 많이 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수시를 가는 데도 있어서도 수능에 최저 점수를 요구할 것이다. 이 말은 넌센스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등급을 요구했다고 칩시다. 2등급이 4등급이에요. 요구해봤자 4등급 뭐 이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최저 점수를 요구해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 수시 종합전형 가기가 그렇게 쉬워졌어요. 수능 최저에 2등급을 요구해도 내가 4등급까지, 옛날 점수 4등급이잖아.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수시 종합전형이 이제는 핵심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학원들에서는 높은 수학의 심화 과목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혹시 많이 하지 않던가요? 주장을 하냐.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을 거라고 막 주장을 하냐. 제가 교장 때에도 저는 입시 설명회를 교장이 직접 했거든요. 수시 정시전형에도 직접 하면서, 왜냐면 신설학교였고 신설학교에서 한 3년차가 되면 서울대 7명씩 막 그렇게 갔어요. 왜냐면 신설학교는 정말 애들이 오기 싫어하는 학교잖아요. 성적도 낮죠. 그렇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학생 한 명만 나한테 보내주면 수시를 관리해서 웬만한 학생을 서울대 보낼 수 있다라고 내가 막 얘기를 하고 다니면 너 뻥 아니냐. 전 진짜거든요.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내신이 더욱더 쉬워졌고 그 다음에 수능이 더욱더 완화되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도 석차를 병기한다고 하는데 그거 약간 저는 현재까지는 넌센스라고 보는 게 지금은 표준 점수를 대학에 제시하고 있죠. 생기부에 적혀 있는 것들을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2028년도에 대해서는 미리 지금 나와 있는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석차를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점수,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응시자 수만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몇 등 했는지 그런 상대평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등급, 내신은 5등급의 석차를 대학에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더욱더 수시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내가 성적이 수능 점수를 딸 수 없더라도 내신 성적이 막 그렇게 막 1등을 달리지 않더라도 대학 가기 쉽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재미로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까요? 이게 지금 현재 정설입니다. 소논문, 독서활동, 심지어 봉사활동은 생기부에서 없애버렸어요. 요거 쓸 수 없을까요? 이거 안 하면 대학 못 갑니다. 이게 수시 종합전형입니다. 봉사활동 막혀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려있고요. 소논문, 프로젝트 연구활동, 논문들, 소논문은 밖에 나가서 교수님들하고 쓰는 거 이런 건 안 되지만 내부에서는 레포트, 소논문 이런 프로젝트 활동하는 것이 소논문이거든요. 독서 활동은 이제는 굉장히 더 강화되었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이 부분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